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4강 사이클로알케인과 입체화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선 사이클로알케인이 어떤 화합물들인지 먼저 규정을 해보고 그것을 명명하는 방법과 그리고 특이한 바이사이클로알케인 화합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이클로알케인의 구조와 형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화합물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처음 사이클로알케인이 어떤 화합물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케인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알케인 화합물들은 모든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탄소들은 모두 수소로 포화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포화탄화수소라고 한다고 했죠. 포화탄화수소. 그리고 모든 알케인의 실험식은 탄소가 N개만큼 있을 때 수소가 2N 플러스 2만큼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알케인은 모두 탄소와 탄소들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긴 사슬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슬 형태. 우리는 이것을 사슬 형태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지그재그 형태로 그리는 이유는 모든 탄소들이 sp3 혼성을 하고 있으니까 입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 결합의 각도가 109.5도 정도로 관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슬형으로 그린다고 했죠. 근데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될 사이클로알케인은 알케인 이름 앞에 사이클로만 붙어있는 동일한 알케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알케인이라는 것은 모든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포화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할 테고, 그리고 실험식을 써보면 모든 탄소와 수소가 포화되어 있지만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가 아니고 2N에서 멈추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슬 형태의 알케인의 말단 탄소 둘이 단일 결합으로 연결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는 탄소가 6개로 구성된 고리 형태 화합물인데, 이러한 탄소와 탄소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버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수소의 개수는 2N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알케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탄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수소의 개수가 2의 N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작은 사이클로알케인의 구조가 바로 탄소 3개로 구성된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가 3개 있을 때 수소가 6개 있는 화합물이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되겠고, 그리고 탄소가 4개로 구성된 고리 화합물을 탄소 4개에 수소가 8개 존재하는 사이클로뷰테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탄소 5개로 구성된 사이클로펜테인이 있고, 그리고 사이클로헥세인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로 구성된 화합물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이 화합물들이, 지금은 평면 형태에 우리가 그려놨지만 나중에 그 실제 형태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합물인 사이클로헥세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사이클로알케인 화합물들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명명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명명법으로. 자, 일단 우리가 명명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모체 사슬 찾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모체 찾기. 모체 찾기가 무슨 의미냐면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는 것이었죠.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각각 탄소에 번호를 부여하죠. 이때 번호를 부여할 때는
첫 번째 나온 치환기가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지도록 숫자를 붙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치환기가 작은 숫자를 붙이도록 숫자를 붙여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치환기의 정보를 포함해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명명은 항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서 가장 첫 번째 부분에는 치환기의 정보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탄소의 수를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는 작용기의 정보를 이용해서 명명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명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모체를 찾아야 되는데, 왼쪽과 같은 형태에서 고리 화합물도 있고 알케인 구조도 있을 때 더 탄소 수가 많은 것이 모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고리에 존재하는 탄소의 개수가 6개고 고리 밖에 존재하는 탄소의 개수가 3개이니까 모체는 바로 사이클로헥세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는 고리에 존재하는 탄소의 개수가 4개이고, 그리고 고리 밖에 존재하는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 존재하고 있으니까 모체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긴 탄소 사슬이 모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보통 노멀한 경우에 사이클로 화합물이 대부분 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체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숫자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부여해서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